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보상을 해주고, 이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가장 보상 비율이 높은 나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송일국 씨가 2014년도에 방송 한참 할 때 시가로 치면 한 8억? 비싼 게 10억 정도 갔거든요. 지금 그 집이 한 송일국 씨는 송도를 가장 그 유명하다는 채도위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싸다, 2천? 싸다, 수업료만 인데요. 그 자세히 알려주시네요. 아, 전문가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돈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전문가들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저희가 그 송도를 갈 겁니다. 송도. 네. 그럼 원장님,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이 지금 송도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하나만 찍어라.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그 거대한 그 빌딩과 오피스텔들이 쫙 늘어서 있는 센트럴파크 동네죠. 센트럴파크. 그렇죠. 오. 좀 옛날 사진. 네, 업데이트가 좀 안 됐네요. 제가 송도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정말 압도적인 그런 위압감, 건물들이 위로 쫙 서 있으니까 여의도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업무와 주거가 딱 반씩 나눠져 있거든요.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여의도에? 교육시설 없죠. 그렇죠. 네. 송도 신도시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국인들을 위주로 만들었 때보다도 국제 도시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국제 뭐 캠퍼스도 많고 교육 시설도 좀 많은. 아주 잘 갖춰져 있죠. 주거로서 가장 좋은 지역은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 쇼핑, 그다음에 교육. 이 교육이 꼭 들어가거든요. 손가락을 좀 달아. 아, 죄송합니다. 별걸 다.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송도가 대규모로 빠르게 안착하고 대획도시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다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도시가 돼 있는 곳에서 토지를 보상하고 토지 보상가를 정하고 개발하려면은 지역 자체가 제한적인 면적밖에 안 돼요. 또 도로가 정말 위에 이쪽에서 일부는 수용이 안 됐으니까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근데 여기는 거의 백지 같은데 딱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가 탄생되더라도 이 정도 신도시는 매립지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럼 원장님, 처음에 계획 도시로 된다면은 이 안에 그러면 녹지 같은 것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공원 같은 것도 멋지게, 조경 사업도 멋지게 뭐 이렇게 해놨겠네요. 일반적인 조경 사업 비용의 거의 3배 이상을 2천억 정도가 들어간 조경 사업을 했습니다. 일반 도시보다 조경이 3배를 그렇죠. 더 많이 썼어요. 예, 조경 쪽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만들어낸 도시가 탄생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녹지가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도 또 매립지이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녹지를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아파트 한 동 더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녹지로 분양한다라고 하면 좋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초기가 매립지이다 보니까 초기 토지 매입 가격이 워낙 낮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녹지가 크게 조성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옆에 빌딩과 공원이 같이 있는. 이게 진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동 MBC에 재밌는 보도가 났는데 나무 심기 극성이라고 한번 쳐봐 주실래요? 그냥 나무 심기. 극성. 극성. 내용이 지금 뭐냐면요.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나무 심기 극성이라고 돼 있죠. 네. 뭔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농사 짓고 있던 농민들이 자기 논밭에다가 조경수나 과실수를 사다가 1m 간격으로 꽂고 시작한 거예요. 바로 요 장면입니다. 바로 요 장면이에요. 여기가 원래 밭이었는데 여기다 나무를 하나씩 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1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면 이거 하나하나를 40만 원씩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교수님, 오늘 되게 자세히 알려주시네요. 아, 예, 좋은 정보. 우린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네. 가장 보상 비율이 높은 나무 한번 찍어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사과나무? 뭐냐면 의외죠. 무궁화예요. 평균적. 이거는 매년 좀 달라져요. 조경수의 단가는 조달청에서 연간 240종 이상에 대한 조경수 단가를 다 정해서 공표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오는 거거든요. 그 단가표는 매번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무궁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무궁화가 국화여서. 네, 그렇겠죠. 네. 장관이었어요. 옆에 무궁화 나무가 쫙 있으면서 나라 사랑이 넘치셨네. 나라 사랑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조경수 돈이 된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교수님 결론이 좀 이상하게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원장님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거 여기 제가 이게 지도를 쫙 보고 있는데요. 요 옆에 아파트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원장님 얼마나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슈카 씨는 그 아파트 살 돈에 3분의 1도 못 벌었을 것 같아요. 그 진짜로요? 아파트 가격에. 이분 굉장히 고소득자인데. 고소득자여봤자 그 정도는 안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제가 대충 알아요. 원장님 그 제가 옛날에 프로그램 하나가 하는 게 있는데 옛날 얘기 그러고 지금 얘기를 지금. 프라이버시를 지켜라 뭐 이런 거였어요. 교수님. 너무 그 정확한 얘기십니다. 송일국 씨 아시죠? 네.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가 2014년도에 방송 한참 할 때 본인이 살던 집이 시가로 치면 한 8억? 비싼 게 10억 정도 갔거든요. 지금 그 집이 한 19억 정도를 가니까. 송일국 씨는 송도를 가격 오르게끔 아주 일조하신 분. 그 원장님 이 중에서 혹시 어떤 데인지 여기 송일국 씨가 여기 살고. 저게 얼마라고요, 원장님? 30억. 아니 이거는 한 20억 정도 되죠. 예, 20억. 근데 36억짜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슈카 씨 이제 좀 인정하시겠죠? 본인이 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를 바로 옆에 이게 36억.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평당 지금 한 4천에서 5천 정도 가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가 평당 3,500만 원이에요. 근데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억 차이가 나는 게. 대한민국은 먼저 지은 아파트가 무조건 낮아요. 이후 짓는 아파트는 그곳에서 부족했던 걸 커버하죠. 공유 면적이나 공원이든 뭐든 다 보완해서 그래서 분양은 최고 늦게 할수록 높게 하고.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유리예요? 덥지 않아요 유리? 자, 유리벽이 왜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송도가 대부분? 멋있으려고. 맞아요. 멋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데 맞추고 다음 수. 자, 장단점 어떨 것 같으세요? 단점은 네. 덥거나 춥거나 하니까 난방비가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아니면 좀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한 3배 이상 더 들어가요. 한 여름에 평균 온도 27도, 28도 그 정도예요. 이 난방비는 상당한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조만간 좀 큰 천지개벽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투명한 태양광 패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네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유리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이에요. 받으면은 전기를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에서 8곳에서 지금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개발이 완료되면 이거 어디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건물 외벽. 그렇죠. 바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창문에서 자가 발전을 한 다음에 난방비를 이걸로 커버할 수가 있는 구조의 빌딩이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포스코와 같은 형태의 전면 유리이기 때문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런 구조가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는 완벽하게 탈피되겠죠. 그러면 아마 지금 송도의 빈 땅에는 머지않아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로 자가 발전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 태양광 주식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태양광. 예, 얘기를 좀 하세요. 보지만 말고.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송도 하면은 경제 자유 구역인과 동시에 바이오 업체들이 메카로 자리를 튼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센트리온. 셀트리온. 저기 있는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 예. 여기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한 대표적인 자리거든요. 바이오가 막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이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송도도 역사가 짧지만 바이오 역사는 더 짧아서 이 송도의 털을 닦고 아파트가 올라가듯이 바이오도 맨 땅에서 이제 막 뭐가 올라가고 있는 딱 그런 주소거든요. 살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멋진 미래가 왠지 이게 울창한 숲이 될 것 같으니까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 기승전 결을 가질 테니까요. 일단 그 승까지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실은 바이오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원장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랭킹 1위에서 5위까지의 바이오 기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5개 중에 하나? 원장님은 그 빌딩 하시는 거예요. 몇 개인데요? 다이스 다섯 개. 오, 다 들어가? 개인데요? 다이스 다섯 개. 오, 다 들어가?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가지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10위권 내에 듭니다.
현대차를 그럼 넘는 거예요? 넘었죠. 이미 넘었어요. 특히 삼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3위.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미. 대단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에 성공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되면. 안 되면 빌딩 사야죠, 원장님. 저는 삼성전자 주식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이오 주식을 사요? 얘기해봐요. 뭘 혼자만 뭐. 그런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 한번 얘기만 해봐요. 들어만 볼게. 원래 그 아인슈타인 씨도 돈은 못 버셨을 거예요. 사요 말아요. 이론만 만들었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산업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농업입니다. 왜 의학과 농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여러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내 호르몬이나 피를 미리 뽑으면 내가 10년 뒤에 당뇨가 올지 안 올지, 뭐 몇 년 뒤에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한 확률을 정확히 계측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피를 뽑았는데 아유 박 교수님 10년 뒤에 당뇨 오실 가능성이 90% 가까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럼 제가 당뇨 환자도 아닌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예방. 그렇죠. 식이요법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많은 제약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약으로 돈 버는 세상은 점점 끝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겠구나 예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바이엘이 10여 년 이상 벌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뭘 인수했나요? 바이엘이요? 바이엘. 예. 바이엘 하면은 이거. 바이엘이 뭘 인수했냐면 네.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인 몬산토를 인수했어요. 왜 그러면 제약회사가 농업회사를 인수했느냐? 앞으로 약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농업에 있다고 농업에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날 좀 바이오. 네, 원장님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하면은 교육의 도시인데 요게 가장 그 유명하다는 체드윅. 오 좋아요. 뭐 보인다. 운동장 이제 제대로 이거겠죠 네, 이거. 그거네. 요게 그 유명한 체드윅. 예. 이 주변을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가 그 국제학교 이런 게 또 많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제학교라 그러면은 제가 얼핏 드는 걱정이 이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아요? 엄청나요. 제가 학비 듣고 얼마 예상하세요? 아니 제가 예전에 네. 사립초에 대한 비용을 들었는데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싸다. 1,000만 원이 싼 겁니까 한 학기에? 쌉니다. 체드윅에 비하면 2,000? 싸다. 수업료만 5천 가까이 되는데요. 송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자녀를 체드윅에 보내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우리 스타 연예인들 체드윅까지 매일 통학을 시켜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굳이 판다는 개념보다 살기 좋아서 그냥 거주 목적, 교육적 목적이 교육적. 가장 주된. 원장님 지금이라도 가면 됩니까? 형편 안 되시겠지만 형편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되셔도 돼요. 대출 나오잖아요 원장님. 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성공한 커피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벅스가 우리가 이렇게 대리점들 보면은 어떤 형태로 임대가 계약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저기는 월세를 얼마 낼까? 왜 맞아요? 보증금 얼마 줄까? 그거 들은 거 있어요. 스타벅스는 임대 자체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매장이라고 건물주하고 매출의 12%냐 13%냐 15%냐를 가지고 그 마진을 줍니다. 매출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건물주 당신도 좀 손해보고 나도 좀 손해보고 장사가 잘 되면 같이 윈윈하자. 그래서 스타벅스 자리들이 대부분 오래 하고 매출이 잘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건물주는 그냥 가서 공짜로 그냥 끝내서 먹어도 돼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마세요. 다 그것도 매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 주고 먹여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만약 스타벅스가 매출이 0이다 그달 네, 그럼 건물주한테 영원 주는 건가요? 영원 주죠. 영원 주는 게 아니고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나요? 영원이니까 안 주는 거죠. 영원을 보냅니까? 어떻게? 출기주니까 영원 어떻게 보내요? 나 15는 보낸 적 있어도 영원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니 영원 보낸다 그길래 영원을 확 팔아버리고 싶다. 오늘 방송이 어려운 방송이다. 그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좀 어려운 방송. 그리고 스타벅스가 또 우리나라에 갖고 온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원장님 그 커피 드실 때 차가운 걸로 드십니까? 따뜻한 걸로 드십니까? 저는 겨울에도 차가운 거 먹습니다. 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우리 젊은 사람들 얼죽아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스가 맛있더라고요. 커피를 제대로 마실 줄 아는 이탈리아는 커피를 아이스로 마시는 걸 정말 특이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커피를 제대로 안 마시는 겁니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이거 위험한 발언이 막상 얼주가 니들은 커피 맛을 모른다. 지금 나 얘기한 거야. 그러네요. 쟤는 커피 맛을 모른다 이거요. 이렇게 날 보내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는 바로 바깥에서 그 간단하게 커피 그러면 그 에스프레소 요만한 걸 딱 줘요. 그럼 요만한 걸 딱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홀짝 넘기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의 약물 복용하고 가는 거네요. 그 카페인 넣고 그러고 가는 건데 니코틴 충전이 아니라 카페인을 충전하고 카페인 간다. 넣고 가는 건데 미군들이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항상 미군들은 이 에스프레소 이 진한 거 말고 항상 거기다 물을 좀 더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탈리아 그 점주들이 안에 주방에다가 미국이냐 이 얘기를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지금 옅게 나온 그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게 된 게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예요. 실화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어원을 아니? 담배원? 담배 어원이 뭐래요? 뭔데요? 네. 그랬더니 옛날에 인천에서 담배 수입해 올 때 네. 다 떨어져서 못 주면은 그거 안 와요. 그러면은 담배 와. 이래갖고 담배가 됐다라는 이런 걸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거의 10년간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아메리카노, 이거 맞아요? 아메리카노예요. 그럼 이탈리아에는 스타벅스가 잘 안 되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 내가. 뭐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말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인천 송도 여행을 해봤는데요. 많은 경제적 아이템과 우리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원장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